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이번 섹션 너는 바다 그리고 칼랑코의 꽃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맡은 이은선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편을 연달아 보신 섹션이기 때문에 두 영화의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오셨습니다. 일단 너는 바다의 토모코 타카하시 감독님 모셨고요. 예정대로 칼랑코의 꽃 같은 경우는 나카가와 슌 감독님과 호리아루나 배우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를 맞아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통역에는 끝에 자리하신 신승민 통역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관객과의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관객 여러분 만나신 소감부터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君は海の監督の高橋です。今日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はすごい皆さんの感想が聞きたい気分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カランコエの花の監督の中川俊と申します。今日は貴重な機会を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日本で上映する時とリアクションがある部分が違ったりとかしたので、ぜひ皆さんにどう映ったのかっていうのをぜひぜひいろいろお伺いしたいなと思いますので、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여러분의 감상을 빨리 듣고 싶고요. 일본에서 상영했을 때하고 여러분의 리액션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리하루나입니다. 네, 칼랑코의 꽃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브라이드 영화제에서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私団子の部屋団子ってわかるのかな団子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집중 역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신 것 같죠? 지금 제 옆에 바로 앉아 계신 분이 너는 바다의 토모코 타카시 감독님이시고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칼랑코의 나카와 슌 감독님, 그리고 방금 인사해주신 호리아루나 배우님이십니다. 호리아루나 배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개봉했던 대관람차라는 영화로 또 한국 관객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두 편의 영화를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상영관에서 이 세 분이 보셨습니다. 서로의 영화를 본 소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はい、日本で別の映画祭で見たことはあるんですね、お互い。で、1回一緒に舞台挨拶もして、その時とはまた違って今日見たの3回目だったんですけど、分かってて見る、お話が分かってて見ると、アリスだったんですよ。さくらかレズビアンになった女の子にすごいその気持ちで見れてすごい泣きました。 실제로 영화를 보는 건 일본에서 같이 영화제에 참가한 적도 있었고 무대 인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영화 본 거는 세 번째인데요. 이제 스토리를 듣고 나서 알고 나서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특히 그 사쿠라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기분이 돼서 기분의 감정이 돼서 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맨 뒷줄까지 혹시 들리세요?
그러면 마이크를 이걸 사용해 주시겠어요? 네. 네, 요약하자면 그 세 번을 이 영화를 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쿠라라는 주인공의 감정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はい、そうですね、僕も「君は海」は3回目かな、はい、拝見してるんですけど、内容ももちろんさることながら、あれは何分でしたっけ、時間。64分の時間で丁寧に丁寧に紡がれていくこう繊細なメッセージというかストーリーって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その高橋さんのこう優しかったり繊細な人柄が出てるなっていうのを毎回見るたびに思いますので、ぜひ同じ作りとして参考に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네, 저도 마찬가지로 3번 정도 영화를 보는데 내용은 물론 좋지만 특히 64분이라는 그 전체 길이 안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메시지를 표현을 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역시 다카시 감독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같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존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리아루나 배우 같은 경우는 너는 바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도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花さんの場合は、映画を見て映画の中に出てる俳優の皆様の演技をどうご覧になられましたか？あんまり演技だと思って見てなかったので、なんか私は初めて見たんですけども、本当に、役者として見てたというか普通に見ていたので、あまり演技については考えることはなかったです。 저는 처음 보고 있는데 처음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한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배우로서 본다기보다는 별로 그냥 관객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なんかまだ見た直後で正直考えはまとまってないんですけど、でも主人公の女の子が私もわからないって泣いてる姿を見ていて、なんか私は同じ経験はないけど、でも似ている感情っていうものをなんか過去にあったような気がして、あれはいつ私思ったんだっけっていうのをすごい今考えてますね。 또 지금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라서 마음의 생각의 정리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나도 잘 몰라 하면서 우는 장면에서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언제 저런 경험을 했었던가라고 좀 가만히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もう一回見たいです。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네, 두 편의 공통점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각자의 강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두 편 모두 LGBT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주인공의 시선에서 무언가를 따라가는 영화라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좀 우회하는 경로를 택한 영화로서 두 편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다의 경우에는 카이토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게 되고, 칼랑코에 같은 경우는 호리아루나 관계 츠키의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LGBT 캐릭터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같이 좀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감독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二方のこの映画共通点といいますか、やっぱりその LGBT の方々が出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その LGBT の本人の目線じゃなくて、それぞれ一番近い周りの人間の目線からその映画を語られてるんですけど、例えば君は海の場合は海斗、そしてカランコエの場合は月、それぞれ違う人たちからの目線でそういう話が語られてるんですけど、それに関して監督それぞれどういう思いで作られたのか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です。はい、初め映画を作った理由が2つあるんですけど、1つは私が私生活で失恋をしたんですけど、好きになってよかったなって思って振られ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いう気持ちを映像にしたいって思ったのが1つです。でもう1つは、私の髪を切ってくれる美容師さんと何の気なしに髪を切りながら話している時にカムアウトしてくれたんですね、レズビアンだっていうのを。でその話を聞いてちょっと初めすごいびっくりして、初めてそういうふうに打ち明けられたので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そこから私はなんか結構気になって調べて、その人が何で言ってくれたんだろうとか、
どういう気持ちで生きてるんだろうとか、なんかそういうのを考えて、それがきっかけでちょっと映像のテーマにしたいな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건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연을 당하면서 실연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런 실연당한 경험,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만들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미용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미용사분이 갑자기 이제 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어떤 기분으로 그 얘기를 했고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자신의 창작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はい、理由として2つありまして、まず1つ目が僕自身が LGBT 当事者ではなくストレートなので、そういった LGBT の題材にした映画って世の中にたくさんある中で、ストレートの目線で、周囲の人間の目線で描かれている作品っていうのを僕はその当時他に知らなかったので、これは撮ってみると一つ実りの多いものになるものじゃないかというので作ったのがまず一つです。で、2つ目が今日本でLGBT っていう言葉がここ2年ぐらい急速に普及して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差別をしちゃいけないとか傷つけ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は分かるんだけど、実際に当事者の方たちがどういうことに悩まれて傷ついてい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がなかなか分からない、まだ認知されてないところがあって、今日本としてもどう向き合っていくかっていうところが少し課題として浮かび上がってきているっていう状況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状況を作品として発信しようと思って今回このような作品にしました。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자신이 이제 LGBT가 아니고 스트레이트한 사람으로서 스트레이트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시선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사람이 이제 LGBT의 대상으로 한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하나의 결실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 내에서는 이제 LGBT라는 단어가 한 2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일본에서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 이런 사람들을 접할 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차별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이런 하나의 그 창작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기가 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편 다 흥미로운 계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각각의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을 어떻게 각각 기억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꼽은 인상적인 장면들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너는 바다의 경우에는 그 카이토가 여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도코에게 보여주게 되고, 카이토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니 그러면 나도 그에 맞추겠다는 어떤 그 마음가짐의 발현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본 도코가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이게 서로 굴욕적인 이상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카이토도 굴욕적이고 상처를 받지만 도코 역시 굉장히 굴욕적인 기분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데요. 각각의 그 캐릭터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장면을 중요하게 넣으신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これからはそれぞれの映画の印象的だったシーンに関してちょっとお話を聞きたいんですが、まず君は海の場合は、カイトが女装する場面がありましたね。で女装したのはカイトのご自身のよかろうと思っていい気持ちでやってたんですけど、結局それぞれが屈辱的なお互い傷つけ合うっていう状況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それは結構お互いに傷つくっていう状況を考えずにそれを始めてしま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ぞれのキャラクターがどういう考えでそれを、そういう場面でいたのか、そしてそういうシーンを入れた理由はどういう理由だったのか、それを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です。本当に好きになるとなんかみっともないことをしたり、本当にその相手を手に入れようとしてしまったりすると思うんです。それでカイトは、
トークを手に入れようとしますけど、トークは自分が大事で自分のなんか人生を普通に歩んでいきたいと思ったと思うんです。そういう2人がなんか今それぞれの気持ちを考えてどうするだろうって思ったらあそこでぶつかる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合ってますか？答えになって그 누군가를 이제 좋아한다는 거는 굉장히 꼴사나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손에 넣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코 같은 경우에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그런 이제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의 서로의 기분이 부딪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서로의 기분이 서로에게 있어서 부딪혀서 이제 그 폭발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답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もう一個いいですか？それぞれ自分のために行動してて、ああいう女装して喧嘩になって別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で最後相手のために本当に相手のためを考えた時にどういう決断をするかっていうのを一番最後はそれぞれやりたいなと思ってラストはいうふうにしました。 그 처음에 그 장면이 들어갔던 거는 이제 상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하는 행동이었던 거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에게 상대방을 위하는 게 어떤 것일까를 진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부분을 넣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장면의 어떤 변화와 대꾸 같은 것도 좀 흥미로운 구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칼랑코의 꽃 같은 경우는 호리아무나 배우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 빨간 머리끈을 하고 있다가 교실에서 사쿠라가 나오지 않은 어느 날 그 머리끈을 풀어치고 굉장히 서럽게 우는 장면을 인상적으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쿠라에 대한 미안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죠.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른 척했던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의 결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호리아무나 배우는 그 장면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最後の方にですね、最後の方に女性のシュッシュを最後に頭にかけたのを外した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外しつつすごく号泣したんですけど、その号泣する瞬間はいろいろ気持ち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申し訳ない気持ちですとか罪悪感とか、どういう気持ちでそれを演じされて、どういう気持ちがそこに入っている私じゃないと思う。それをでも私は月野じゃないので、昨日のことはわからないですね。どういう気持ちだったのかをちょっと。どうですかね。でも私は本当にでもわからないです。人の気持ちを。今私が月野じゃないのでどう思ったのかっていうのを勝手にしゃべるっていうのもなんか違う気がするし、多分月野自身もわからないと思うんです。あの瞬間は自分がどう思ってるのかわからないからも泣いていって、それがいつわかるか、もしくは明日わかるかもしれないし、もう何年後かにあの時なんで自分が泣いてたのかっていうのを何かのきっかけでわかるかもしれないし、もしかしてずっとわかんないかもしれないなと思います。자신이 그 연기한 그 부분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그 섣부르게 말을 하는 것도 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이 왜 우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이 왜 울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가 나중에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느꼈던 감정을 나중에 또 느껴서 나중에 자신이 그때 왜 울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지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랑 다른 감정을 또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렇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힘드신 것 같습니다. なんか多分いろいろな解釈があっていいと思うので、私がここで何か一つ言ったらそれが全てになってしまう
のも嫌ですけど、そのカランコエの花の花言葉、あなたを守るっていうのが一つの解釈のヒントになると思います。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정답이 돼버릴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고정된 얘기가 돼버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피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그 각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해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카랑코의 꽃말의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 당신을 지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마 해석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꽃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칼랑코에라는 꽃이 일본에서는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설레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안 그래도 꽃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금 답이 된 것 같고, 두 감독님들께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둘 다 굉장히 시적이고 뭔가 의미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들이긴 하죠. 특히 나눈 바다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문학을 하는 주인공이라는 어떤 설정 때문에 조금 더 문학적인 느낌을 가져가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제목에 대한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칼랑코의 꽃 같은 경우는 이게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칼랑코에인데 왜냐면 그게 꽃 이름이니까요. 근데 칼랑코의 꽃이라고 하는 게 뭔가 조금 더 의미가 발생하는 것 같죠? 두 감독님께 제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二人の監督にこの映画のタイトルに関してちょっと質問したいんですけど、君は海は特に主人公、男の主人公の子が文学を専攻してるんですけど、そのせいかそのタイトル自体がすごく文学的にいろんな意味が込められるそういうタイトル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タイトルに関して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のと、あともう一個、カランコエの花の場合はカランコエってすでに中では、花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花声と言っても花で伝わると思うんですけど、あえてカランコエの花をつけた理由を含めてタイトルの理由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でも本当になんか私は愛って海みたいだなって思うところがあるので、なんか海を入れたいな、タイトルに入れたいなというのは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ですごいいろんなやり方、いろんなタイトルを、海の入ったタイトルを考えてそれになりました。日本語で言うとすごく気持ち耳障りがいいかなって思ってそれにしました。 저는 사랑은 바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만들 때 꼭 바다를 넣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바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타이틀이 되었고, 그리고 바다, 그리고 기미와 바다라고 하는, 기미와 우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일본어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발음이 좋고 듣기 좋은 그 타이틀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はい、まずそもそもご存知の通り、そのカランコエの花の花言葉って韓国にもあるんですか？さっきその話が出たんですけど、カランコエの花の花言葉で韓国では実はドキドキときめきだけであって君が守るっていう意味は入ってないみたいなんです。あ、そうなんですね。じゃあダメですね。 한국에서는 의미가 안 통하는 거 아니냐고. ちょっと韓国版でタイトル考え直さないといけないかもしれない。 타이틀을 바꾸겠습니다. まあでも日本ではそういうあなたを守るっていう花言葉がありまして、意味がありまして、なのでこの作品の主題というかそのメッセージの一つに過剰な配慮だったり、そういうところが気遣いだったり配慮っていうところがテーマ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その象徴として今回カランコエっていうあなたを守るっていう、配慮の意味を持った花言葉のタイトルにしました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目の質問の回答です。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까 말씀드리면 이 꽃말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배려라는 부분에서 과한 배려 그리고 과하게 상대를 보호하려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첫 번째 얘기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はい、でカランコエの花の花って何でつけたかっていうところに対してはそんなにあまり深い意味があるところではないんですけど、カランコエを花の名前だとまず知ってる人がそんなにいないです。なのでまずちゃんと、これが花の名前なんだよっていうのが分かるようにカランコエの花っていうタイトルにしたっていうのと、あとはその言葉の響き
意外と大事だったりするので、そういうところが。はい。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었고요. 카랑코에라고 하면 카랑코에 자체가 꽃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꽃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카랑코에 꽃이라는 걸 들었고 넣었고, 그 다음에 카랑코에 꽃이라고 했을 때 말의 리듬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를 만들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저는 하나가 주인공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라는 주인공 끝까지 등장하지 않아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상가 될 때도 또 못도 맛있다. 그건 아니라. 네, 두 분께 또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감독님께요. 이 영화 안에서 LGBT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묘사할 것인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어떤 면들이 있었을 테고, 그 캐릭터에 대한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감추고 싶은 부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각자 영화를 보면은 너는 바다의 경우에는 그 카이토가 사랑하는 토코라는 여성의 캐릭터를 그릴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칼랑코의 꽃 같은 경우는 사쿠라라는 학생을 그릴 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캐릭터를 묘사하듯이 그렸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これもお二方一緒の質問になりますけど、映画の中に出ている LGBT のキャラクターはやっぱりこうそれぞれ、どういうキャラクターにしたいかっていうのを積極的に表現したいものがその中でも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例えば偏見を持たされないためにいろんなことをこう積極的に隠したりとか、逆にそれを積極的に出したりとか、それぞれのキャラクターの、出し方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君は海の場合はカイトが愛している男の、キャラクターで何を出したかったのか、あとカランコエの場合は、桜というキャラクターの何を出したかったのか、それを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です。はい、出したかったそうですね。トウコちゃんはあんまり自覚がなくて、社会に馴染もうとしているから、まだ自分のレズビアンっていうのを認められなくて、それで、男と恋をしてみようと思って恋をして結局傷つけてしまうっていうところを、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をやりたい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なんでやりたいかっていうと、なんかみんなそう、LGBT に関係なくみんなそういうところがあるかなと思っていて、私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自分の都合で恋愛をした時に、なんか本当にその人と向き合えてなくて傷つけることあると思うんですね。結構トウコはカイトもですけど未熟なキャラクターにしようと思ったので、そういう人の成長を描きたい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で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にしました。合ってますか？答え。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토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연애를 시작했던 거고, 특히 그냥 남자하고 사랑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사회적으로 좀 자기가 미숙한 측면이 있는 거를 거기서 좀 성장을 해보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BT하고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이런 순간이나 이런 이제 인생의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굉장히 미숙한 상황에서 자기 그냥 그 사랑을 시작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런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はい、さくらは当事者の方がこう何に傷つくのか、どういうことに普段悩んで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の実態を知らない社会だったり、マジョリティ、多数派、異性愛者の方に翻弄されてしまうキャラクターとして、作中では置いてます。そうですね、本人の声が何て言うんですかね、やっぱりこう作品の主題としてこうちゃんと当事者の方が何を求めてい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に向き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よっていう戒めのメッセージを込めた作品なので、そういったさくらに向き合わなかった結果、的外れな配慮をしてしまって彼女を傷つけ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理解の浅いマジョリティに翻弄されてしまうキャラクターとして今回さくらという人間を置いております。
사쿠라라고 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당사자가 무엇을 상처받는가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메이저리티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 마이너리티들을 대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면서 상처를 받는 당사자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의 상처를 받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고요. 사쿠라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런 부분에서 얕은 이해 상태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그 배려 때문에 역으로 상처받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김에 나카가와 시온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사쿠라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건 그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운드로만 그 마음 속내들을 알게 되는데요. 기대하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걸 뭐 회상 장면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 사이 영상을 같이 넣으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영상을 제외한 사운드로만 사쿠라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기대하신 어떤 효과 같은 것들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監督にもう一個質問したいんですが、エンディングの時に最後にさくらが先生に相談する場面で、最初は音だけで話が出てくるじゃないですか。でその音だけにした理由、そしてそれを画像に後から出てきますけど、それ最初音だけにして、そこを映像をカットして、それを観客に何を伝えたかったのか、それをお聞きしたい。はい、まず僕がそもそも映画の中で使われる音楽っていうのがあまり好きではなく、例えばちょっと感動的なシーンでちょっとセンチメンタルな曲が流れたりとか、楽しいシーンでちょっと明るい曲が流れたりとか、なんかこう解釈を押し付けるような音楽演出の仕方っていうのが僕はちょっと好きではなくて、お客さんがそのシーンをどう解釈しようとお客さんの自由だし、それはこちら側がこういうシーンですよっていうふうに押し付けるべきではないと僕は考えているので、まず僕は基本的に作中に音楽っていうのはあまり使いません。でとなってくるとエンドロールの時に無音になっちゃうけどどうするのみたいなところの問題がありまして、そこをどうするのかって悩んでたんですけど、また別にこう時間軸をね、作品の構成として時間軸を最後に一番最初の4月1日を持ってくることによって、そこでさくらちゃんが何を求めてたのかっていうのが分かる構成にしたいなと思ってたので、そこで恋バナシーンを持ってこようとっていう2つが決まっていて、でエンドロール音楽ないけどどうしようか、でも最後に恋バナ持ってこよう、じゃあこれ一緒にしたらいいじゃんっていう理由でエンドロールに恋バナ恋愛トークをさせるっていう演出を持ってきています。 감동적인 장면에서 감동적인 음악을 넣고 즐거운 장면에서 즐거운 음악을 넣어서 그다음에 해석을 강요하고 감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강요하는 건 좋아하지 않고 관객이 직접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음악을 안 넣는 걸 전제로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 엔드롤에 음악이 안 들어가게 되고 무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그 전에 시간 순서로서 시간을 특별히 쭉 순차로 나열을 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사쿠라의 연애 이야기, 사쿠라가 무엇을 원했는지, 사쿠라가 어떤 심정으로 처음에 이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마지막 부분에 넣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엔드롤에 도움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 연애 이야기를 넣고 싶어. 그러면 연애 이야기를 마지막 엔드롤에 넣자라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여운이 짙은 결말로 다들 보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관객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逆に聞きたいんですけどいいですか？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僕絶対これ伝わらないだろうなと思ってちょっと不安に思ってたんですけど、作中でちょっとおでこ出した明るい女の子が学校の帰り道にモノマネをするシーンがあったんですね。広瀬すずさんっていう日本のすごく有名なタレントさんなんですけど、皆さんご存知なんですかねこれ？ 중간에 그 흉내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대모사 하는 부분인데 히로시 스즈라고 하는 그 배우를 흉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전혀 공감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広瀬すず知ってるよって方
아시는 분 히로세스라는 분. あ、そうなんですね。似てました。 비슷했나요? はい、本人に伝えておきます。 본인 연기자에게 말해주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네, 영화관에서 아마 그 장면에서 무언가 터지지 않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냥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될까요? 네,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저 너는 바다를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 친구랑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몇 번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자는 다 헐이다 이렇게 영화 자막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는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여자는 창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대상화를 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 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그 전 여자친구가 남자였어도 그 아이를 사랑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 주인공이 좀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목은 또 너는 바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最初に君は海の中で男性主人公の子が友達と一緒に恋愛の話をするときに最初に女はもう娼婦だという話が出たんですよね。でその次に女は海だ。で最後のシーンででも、その、元カノが男性だったとしても一緒に付き合ったっていうその中でその娼婦もそうですし海も女性という全体の集団化してそれを偏見を持ったままでその意見を出したんですけど最後にその女の子が男だっても恋したっていう個人として見れるようになってその男性主人公の子が成長したなっていう感じはしたんですけどタイトルは常に「君は海」じゃないですか。でそういう男性主人公の男性が本当に成長したのかっていう疑問は感じられるんですけどその辺どう思ってらっしゃいますか？タイトルですか。なんか女がその女性名詞だっていう違う海か女性名詞だっていう話ですか？最後女を、娼婦に例えたり海に例えたり集団化してるんですけど最後にその男の子男だったとしても付き合うって個人として見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ね。でもタイトルは「君は海」で海として集団として常に見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難しいですね。私が海という時海はその集団何かの集合ではなくて、一つの包んでくれる存在の愛かなと思って海でしたのでなんか集団として見て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包んでくれる存在っていうことで海にしたんですけど合ってますか? 그 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집단이라던가 그런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전체를 감싸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의 대화가 3번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여자는 뭐 창녀야라고 되게 극단적인 얘기를 해버리고 다음은 뭐 바다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개인을 보고서 남자였어도 사랑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어의 어떤 변화들에서 주인공의 성장을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해석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점을 의도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その同じパターンの話が3回出るじゃないですかシーンが。で女を娼婦に例えたり海に例えたりで偏見を持って話をするんですけど最終的にその女を個人的に彼女を個人として男性だとしても恋したっていうふうにそういう見れ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のは
その主人公の成長につなが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はある程度意図的な部分があったんですか？あ、そうですね、成長する話を書きたいと思ってますね。なんか私映画を作る時にいつもラブストーリーを作ろうっていつも思ってるんですけど、なんか恋愛が結構一番人を成長させてくれるかなと思うので、なんか恋愛で人が変わる話を書きたいなと思っていて、それで成長っていうのはすごい意識はしました。ファイト君もまだ本当に成長しきっては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映画の中でちょっとは成長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える話にはしようと思いました。 항상 러브 스토리를 그리고 싶었는데 러브 스토리를 그리면서 연애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싶었고, 카이토 같은 경우도 영화 안에서 뭐 완전히 성장을 한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영화 안에서 조금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그렸습니다. だからちゃんとしっかりメッセージを受け取ってくれて嬉しいです。 저희 메시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주시면 기쁜.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아, 네네네. 또 하나는 그 한랑코의 꽃을 보고서 되게 고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스트레이트는 좀 LGBT를 근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싫은 거는 우리를 아우팅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나는 레즈비언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쟤 아니래라고 말하는 게 그게 더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픈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를 표현한 거에 되게 많이 놀랍고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스트레이트한테 고백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오열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조금 제 세계가 넓어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ハンコへの監督にちょっとお伝えしたかったのは、まずありがたいこ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LGBT としては基本的にストレートの人は LGBT を理解できないと思ってました、今まで。そしてその映画の中でカミングアウトされた時にそれをみんながかばうことを見たんですけど、そのかばうことがありがたいことではなくて、あえてその LGBT の人を傷つけることになるっていうのを考え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シーンがすごく印象に残ったんですね。で、私自身はそれを、私が周りにそれを告白した時に、カミングアウトした時に周りの人がそれをどう受け止めて、それをどう考え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考え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最後のシーンでその女の子が号泣するシーンを見て、私がそれを伝えた時に周りの人はどういう思いをしてるんだ、どういう気持ちを込めて、考えてるんだ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て、自分の世界がちょっと広くなったっていう印象がして、すごくありがたく思います。감사합니다. 本当に素敵なメッセージ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胸を打たれました。本当に嬉しいです。これ日本に帰って早くうちのスタッフキャスト全員に伝えたいですね。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굉장히 감동적인 메시지였고 제 가슴에 되게 와닿는 메시지였고요. 이 잘 말씀하신 내용을 빨리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스태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가 나온 게 호리아르나 배우께도 연결 지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관객분들이 발견하신 것처럼 한마디만 해주세요. 발견하신 것처럼 뭐 시나리오를 읽는 과정 혹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진짜 좀 사력 있다, 배려심이 많은 영화다, 혹은 이런 강점이 있다라는 걸 어떤 점에서 좀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台本を読んでいる中でこの映画の優しさといいますか、この映画の中での配慮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ふうに思ってらっしゃったのかちょっと聞きしたいです。今回撮影の前に学生はリハーサルをしました。その時に初めてなんか図工室みたいなところで、学校みたいな教室でリハーサルをして初めましてをしたんですけども、その初めて会って、じゃあリハーサルを始めましょうってなった時に、役者たちが台本を開いたら監督が台本はしまってくださいって
最初に言いました。それでこれからリハーサルするのになんで台本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からカランコエの花が始まって、そのリハーサルではその4人の女の子が中庭で話す時のシーンのリハーサルとかいろいろやって、でもその時はただじゃあなんか話してみたいな感じでいやいやもうちょっと丁寧でしたけど、そういう感じで作っていって、撮影中もだから実際の今も稼働している高校で撮影をして、私たちキャスト以外の人はみんな学校に通っている生徒さんに協力してもらって出て、その方々は台本も一回も読んでない状態でやり、私たちももう台本見てなくて、監督のこういう流れ、ここは言ってほしいことがある、でもそれ以外は思ったままやってっていう形で撮影を進めたので、だからあんまりみんながキャストが演技をしたっていうよりは、もう本当に個人としてその教室に立って誰かの言葉を受けてどう思うか、みんながみんなを探るというか、そういう状態で撮影をしました。 네, 처음에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대본 리딩을 처음 할 때 그 교실에 무슨 이제 회의실 같은 곳, 진짜 학교의 교실 같은 곳에서 대본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 리딩 시작합시다라고 했을 때 감독께서 자, 지금부터 대본은 이제 덮고 밑으로 내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리허설 해야 되는데 대본을 보지 말라고 하셔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러면서 처음 이제 촬영했던 씬이 여자 친구 넷이서 어디 학교 교정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잡담을 하는 씬이었는데, 자, 여기서 감독이 그냥 넷이서 얘기해봐라, 그냥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그런 그 영화 촬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 배우들 이외에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제 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학생들은 물론 대본은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연기라고 할까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그 연기를 하면서 이 배우들도 대본을 거의 안 보고, 여기에 이 씬에서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도 여기에 이 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라,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중간 과정에서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한다거나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라, 그래서 그 포인트만 집어주면서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개인으로서 그 교실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연기를 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서로 상대방의 말을 받고 서로 상대방의 생각으로 뭐 찾아가면서 연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촬영 현장의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손 드셨던 관객분 질문하시겠어요? 네. 두 편 다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저는 너는 바다의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기자님께서도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으셨던 장면으로 카이토가 여장을 하고 토코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화를 내고 결국 둘이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카이토의 기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토코의 기분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토코가 돌아와서 화를 내게 된 건 아무래도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카이토까지 거짓된 모습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토코가 근데 그 장면을 선행해서 토코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데요.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헤어짐을 말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카이토가 여장을 하고 있고 그걸 보고 토코가 더 이상은 안 되겠어라고 말하면서 헤어지게 됐는데요. 네, 만약에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앞선 장면 보면서 이제 토코는 그러면 자기를 속이고 평생을 살아가려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런 폭발적인 감정의 충돌이 보여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걸 보고 생각했던 게 만약에 토코가 돌아왔을 때 카이토가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반겨줬다면
꼭 카이토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소위 말하는 평범하다라고 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을지,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지, 아니면 토코는 본인이 소중하고 본인 자아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성향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을지, 그것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全部論順にね。君は海の監督の方に質問したいんですけど、すごく印象的だったシーンの中で、カイトが女装をするじゃないですか。でそれを見てトーコが怒るんですけど、その中でカイトの気持ちとかトーコの気持ち両方分かっててすごく胸が痛かったんですけど、そこトーコが、怒った理由としては自分の悪ふざけというか自分の悪さによって自分の一番大事な人を傷つけてしまった、そういう嘘を身につけるようにさせてしまったっていう気持ち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でその前のシーンはそのトーコがもう別れよう、私は普通の、いわゆる普通の生活にしたい、子供を産みたいというでそれを別れようってなって、その後にこの女装のシーンが出て、もうこれ以上ダメだ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その前のシーンを見て、この子は一生自分に嘘をついて一生いわゆる普通の生活、普通の、女性として生きていくんだ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その後すぐそういう爆発的なシーンがあってすごく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もし戻った時に、質問なんですけど、戻った時にカイトが女装してなかった、もし普通の生活ができたとしたらカイトと一緒に幸せに暮らせたのか、もしくは、カイトじゃなくても一生そういう男の子と普通の生活ができたのか、もしくは、トーコは自分の自我がすごく強くて自分自身がすごく大事な人なんで、いつかはそういう違う道に行くことになったのか、どういう、道を選んだと思いますか？絶対にずっとカイトと一緒に幸せになることは絶対にできないとは思いますね。で女装をしてカイトが自分を変えたところを見てショックを受けて、もうダメだってすぐ思ったんですけど、あれがなくてもエッチはできなかったですし、1ヶ月2ヶ月ぐらいで別れ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やっぱり好きなヒロカと離れてますから、好きな人と離れてしまったらやっぱり幸せにはならないと思うから、そんなに時間が経たなくても気づいてた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 평생 카이토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코가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방 헤어지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그 뒤로도 뭐 한두 달 정도 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 뒤로도 그 섹스를 하거나 그런 건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 히로카 나왔지만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져 있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でもちょっといいですか。なんかその人にとっての幸せってそれぞれ違うと思うので、さっきはそういう話をしましたけど、本当に好きな人といるのが幸せっていう考えもあるし、なんか家族を持って子供もいて言えない人も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でもそれもその家族を守るって決意をすることがその人の幸せだと思うし、なんか好きな人と必ず一緒にいないといけないとは思わないです。 하나 더 붙이자면 꼭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가족을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있고 가족을 구성하는 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게 더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네. 저 카랑코의 애꽃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쿠라가 보건 선생님께 그
그 자기 연애 상담을 하는데 사실 되게 행복하게 말을 하잖아요. 되게 기분 좋고 웃으면서. 근데 그거를 사나가 엿듣고 나서 그거를 그 여자 주인공인 친구한테 말할 때 자기가 사실 이걸 엿들었다 하면서 되게 괴로워 보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왜 사나가 그렇게 말을 했을지, 그게 어떤 의도로 담으신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리고 법원 선생님이 사쿠라의 연애 상담을 듣고 나서 그 사쿠라의 학급에 가서 LGBT에 대한 성교육을 해주잖아요. 근데 보건 선생님이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지가 약간 궁금해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은 왜 그런 거를 하게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럼 보건 선생님의 심리, 어떤 의도로 이렇게 넣으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조역부터 부탁드립니다. 加藤に質問なんですけど、さくらが最後に恋愛相談をするじゃないですか、保健の先生に。その時はすごく幸せそうに見えたんですよね。いろんな恋バナをして。だがそれを聞いたサナが後にその主人公にその話をするんですけど、さくらがすごく辛そうだった、なんかかわいそうだったというふうに表現するんですけど、本人はそう幸せそうに見えるんですけど、なぜサナはそう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かねっていう質問です。なるほど。ちょっと韓国語字幕でどうなってるかがわからないんですが、サナがさくらちゃんがすごく辛そうにしててって言ってるのは、クラスに LGBT の方がいるってなって噂になってしまった教室のことを指して言ってるんです。なので保健室の会話の時に辛そうだったって言って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 좀 설명을 드리면, 사쿠라가 굉장히 괴로워 보인다라고 한 거는 그 교실 안에서 그 소문이 나면서 교실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 상황이라든가 그 내용을 사쿠라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의도였고, 사나의 의도는 그 보건실 양호실에서 그 대화가 힘들어 보였다, 괴로워 보였다라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サナちゃんボソボソ喋ってるから分かんなかったですよね、きっとね。サナちゃんボソボソ喋ってるからちょっと分かりづら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ね。 사나가 좀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2つ目なんですけど、保健の先生がその桜ちゃんの話を聞いて、すぐに教室で LGBT のいわゆる性教育をするじゃないですか。で、なぜ先生はそれを教育したのか、その先生の心理とか先生の意図は何だったんですかね。はい、花ちゃんっていう保健の先生なんですけど、キャラクターがどういう役だったかというと、ちょっとまだ若手の先生で、先生になって2年目のまだまだキャリアの浅い先生で、生徒の相談というか生徒の恋バナを聞いて何とかしてあげたいみたいな熱意はすごくあるんだけれども、ちょっとキャリアがまだ足りないがゆえに配慮に変えた行動をしてしまうっていうキャラクターです。はい。 그 하나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어떤 캐릭터라고 하면 굉장히 젊은 선생님이고 부임한 지 2년째,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학생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열의가 굉장히 강한 선생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없는 행동을 해버리고 마는 선생님입니다. なんかこうなんで今日本におけるマジョリティ、その LGBT の方がどういうことを求め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をあまり理解していないマジョリティの象徴としてのキャラクターに作中で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일본에서 현재 그 메이저리티들, 특히 이런 배려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식으로 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메이저리티들을 상징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아니 기왕 해줄 걸 전체 클래스 다 해주지 왜 그것만 해도 저 곤란을 만드냐라는 욕망을 잠시하기도 했습니다. それは私見ながらなぜ一クラスだけにしたのか、選挙にしてよかったんですけどって思ってしまいました。ちょっと後で先生に説教しておいてください。 선생님한테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관객 여러분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어떻게 이 시간들 즐기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과 끝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토모쿠 타카하시 감독님부터 오늘 함께 하신 소감과 끝인사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뭐 한국에서 당장은 만날 수 없더라도 차후의 작업들의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네, それぞれ今日長い時間お話聞い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まず一人ずつそ
それぞれ今の時間ってどういう時間だったのかっていうのと、これからもし、短い時間じゃないですけど、これからどういう活動をされるのか、どういう予定であったのかと、今この場の感想と最後にご挨拶お願いします。はい、感想、そうですね、なんかすごい、なんかここに皆さんがいらっしゃるのって、それぞれになんか抱えてるものがあったりとか、あるの結構日本語を理解してくださってる感じすごいするんですけど、なんか興味を持って大事な時間を使ってここに来てくれたことがすごいありがたいなと思っていて、なんかすごい皆さんの気持ちをもっと知りたいなっていうのはありつつも、質問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で、なんか私がこの映画で言いたかったことは結構伝わ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えて、そこは良かったです。で、これからそうですね、私さっきも言ったんですけど、恋愛の映画を作っていき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ので、なんか人を思う映画を作りたいっていつも思うんですけど、たとえ好きになってもらえなくても、なんか誰かを思って行動することってすごいなんか生きてる感じするので、そういう映画を作りたいなと思います。は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놀란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흥미를 보여주시고 이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질문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 제가 영화로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예정은 연애에 관한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이제 힘을 갖고 있는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들을 어떤 이제 상태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리면서 사람을 좋아하면서 사람으로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내가 사랑을 한다는 행위 자체로도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今回映画作ったきっかけも言ったんですけど、その美容師さんが自分のレズビアンだってことを言ってくれたことが、私はすごいなんか大事な秘密を教えてくれて嬉し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なんか当事者の方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けど、勇気が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で初めは言ってびっくりされちゃう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なんか伝える勇気、人と分かり合おうとする気持ちをなんか大事にしてい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はい。 영화를 만드는 계기 부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주 가는 미용사가 자신의 비밀을 자신에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본인도 놀랬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기는 합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용기,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용기를 가지시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はい、いや僕初めて韓国に来たんですよ。でちょっと正直今日ね、舞台挨拶後にこうやって皆さ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らせていただくっていうので、どうなるかなってすごい不安を持っていたんですけど、いざ始まってみると皆さん本当に温かくお話聞いてくださって、すごく僕にとって素敵な韓国初体験になりました。日本で結構舞台挨拶に立た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ど、こうやって皆さんと質問、質疑応答っていう形でお話しさせていただく機会もあるんですが、結構あんまり本当に作品見てましたみたいな浅い質問が多いんですよ。月にどこ行っても同じようなこと聞かれるんですけど、ここではそういった質問がなくて、皆さんから本当に内容の確信をつくような質問をいただけているので、本当に真剣に作品ご覧になっていただいてたんだなっていうのがひしひしと伝わってきて、とても嬉しく思いました。とても素敵な韓国での経験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今後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ですね、今日本で一番輝いている映画監督、皆さんご存知ですかね、カンヌ国際映画祭でパルムドール賞を取った是枝裕和さんがいらっしゃいますけど、来年再来年ぐらいには是枝さんではなく中川って言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ちょっと引き続き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ぜひ僕の名前と今日高橋さんと折原とせっかくこうやってお会いできたので覚えて帰っていただけると、またいつかどこかでお会いできると思いますので、今後ともぜ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처음 한국을 이제 방문을 해서 굉장히 불안한 측면도 있었고 이제 무대 인사를 하게 되고 이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작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처음 한국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설레고 좋은 체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무대 인사라든가 관객들과의 대화를 많이 가져보는데 일본에서 대화를 가져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진짜 영화를 보셨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얕고 좀 어설픈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디 가든 뭐 비슷한 질문들 많이 받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무대 인사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영화에 대한 많은 이해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정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감독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라고 이제 깐느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활약을 하시는 감독이 있으신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얼굴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일본에서 유명하게 됐을 때 이 감독 만났다고 좀 자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도록 배우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中川監督が言ったことで、もう私は喋らなくてもいいかなとも思うんですけど、本当に今日話して皆さんからの質問とかも聞いていて、カランコエの花を初めて違う角度から見れたという経験をしました。まだ全然カランコエの花をもっといろいろな見方、考え方あるんだなと、私は何を見てたんだろうって正直思ったし、なんか本当にだからすごいドキドキしてるんですけど、皆さんとお話できて嬉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ね、なんか今回の作品は茨城県っていう東京の隣の県で撮影を隣？まあ近いんですけどなんかその場所ってすごい微妙な場所というか、東京でもないけど逆に北海道とかでもなく東京の近くだけど東京じゃないっていう場所が私にとってはすごい、自分は神奈川県出身なんですけど大きくて、今回韓国で上映をしたことで韓国の皆さんがどう思ったのかというのを聞いて、日本の各地以外にも他の世界の方とかが見たらいろいろ状況が違うし、今まで育ってきた環境も違うからどう思うんだろうって、もっともっと世界の人とも話してみたいと思ったし、逆に日本のいろんな各地の人ともっと話してみ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감독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카랑코의 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영화를 보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을 주셔서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됐고요. 이 영화 자체는 이바라키라고 하는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도쿄 같은 대도심도 아니지만 홋카이도처럼 완전 시골도 아닌 그런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한 이런 필름들 내용들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시는지,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 영화를 받아들이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세계 여러분들의 의견,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고, 반대로 일본의 또 다른 곳들의 의견을 좀 여러 가지 듣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계의 사람들, 여러 각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これからは大観覧車が昨日インディースペースで最後のトークイベントをしてほとんど終わってしまったのですごい悔しいんですけど、まだ見てない方にぜひ届けたい作品なので、大観覧車もこれから皆さんに見てもらえるように私自身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제 자신 개인적으로는 대관람차라고 하는 영화가 인디스페이스에서 지금 거의 이제 상영이 끝나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소감 같은
바쁜 주말 저녁 시간을 쪼개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독님 말씀처럼 이 세 분의 얼굴 우리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내년부터는 뻥뻥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의 활약을 조금 더 기대해 보고요. 오늘 프라이드 영화제에 와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